안 된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보수 후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근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제 뉴스쇼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원래 자주 나오던 분이 최근에 그 허은하 대표가 공개했던 그 카카오톡 네.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오랜만에 오늘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거 같습니다. 전 이준석 의원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공격한다.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하나의 상징적인 위치를 맞는 건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거니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내란 세력과 연합하는구나 이렇게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의 적장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강력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보수층에서 이건 뭐 약간 심상정 후보 같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공간이 없고요. 보수의 심상정. 보수의 심상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를 세게 때리면 보수의 심상정이 되니까 양쪽 다 상당히 지금 이준석 의원은 운동장이 좁은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중도 무당층에서 정치 저관여자들을 상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물이면 소구력이 있거든요. 근데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이는 젊지만 정치 구력은 오래된 사실 노쇠한 정치인의 이미지가 많이 나고 게다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노쇠한 이미지와 그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선거 정치학 용어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는데 결국 양당 결집으로 붙을 때는 중간지대에 있는 후보들의 운동장이 원래 좁아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이미지의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그건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이건 정말 천벌받을 일이죠.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기반이 없어요. 그분은 청문회 스타인 건 맞지만 당내 비주류로서 사실은 영남권 인사가 민주당에 와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당내 극소수파거든요. 그러니까 공토연설을 했고 그 연출했겠습니까? 공토연설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노무현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겠지만 그게 안 맞는다. 박근혜가 영입을 했고 네. 윤석열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본인이 허은하 대표 쫓아낸 서사까지 다 쌓여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서사 안 가지셨거든요. 그런 서사 없죠. 없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기득권의 길을 막내로 쫓아갔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내가 노무현의 신화를 써보겠다라면서 그 부산에서도 공터연설했던 그 시장을 갔더라고요. 네. 명지시장. 그게 이미지 연출로 따라할 수 있는 넘사벽이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전 이준석 의원이 국민들에게 저는 혼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길을 가면서 노무현의 길을 외쳐야지 네. 노무현의 길을 안 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면 네. 소위 말하는 노무현 파리가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준석의 노무현 파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볼 때 이준석 대선 후보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 여성 청년이랑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혐오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치인은 이 약간 시류에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 잘라내야 될 게 있는데 이른바 2030 남성의 여혐에 대해서 명분을 부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유의미한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리고 그걸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갈라치기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공신이에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래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략적으로 게임으로 이렇게 정치를 다가가고 어떤 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감히 입에 올립니까? 그 길과 이 사람의 길은 확연히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물론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니까 달라질 수는 있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은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딱 표적화해가지고 노인을 혐오하거나 여성을 혐오하거나 장애인을 혐오하는 길로 이거 지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오히려 눈길은 소수자한테 갔던 게 이 사회의 그늘로 갔던 게 노무현 정신이죠. 그것을 정치적 이득으로 딱 숫자 계산하듯이 셈법화해가지고 갈라치고 누군가한테 두둔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도려내야 되는 목소리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정치인 국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국민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게 본인의 정치적 자산은 지금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확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방송에서 저는 이런 워딩이 참 오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식도 이준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뭡니까? 본인이 뭔데요? 본인이 이 사회의 표상입니까? 하버드 나오면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정치인이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회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인들이에요. 그런 게 이 사람의 머릿속엔 없어 보여. 이런 워딩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맥락이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이란 게 있는 자식도 거고. 이준석이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잘났다는 롤모델 거죠. 내지는 잘났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계신다면 누구보다 검찰의 불이함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시고 명패를 집어 던지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의 그렇죠. 검찰에 대해서. 예, 예. 저도 분노하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더 분노하셨겠죠.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최근에도 공수처 폐지를 얘기했고 검찰을 두둔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립니까? 이게 정말 모욕적인 거거든요. 심지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관 회의 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전국 법관 회의 열자고 해서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무죄 논리의 선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 아, 그건 진짜 아니 해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뭐 소리예요. 망언이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제가 일단 정리하면 검찰을 두둔하고 공수처 폐지를 얘기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감히 얘기를 하냐고요. 그 이름 석자를 그 무게감 있는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저는 참 이거 국민들한테 정말 고모수로 맞아야 될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오늘 고모스 계속 등장합니다. 맞을 사람이 많이 맞을 있네. 사람이 발언 자체가 많네. 못하는 겁니다. 발언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고요. 또 네. 하나는 정치인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터 연설이요. 그 공터 연설 진짜 해본 사람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인 중에 공터 가서 연설해본 분 있냐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감동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연출된 공터 이런 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 정치인들이요. 없는 거 체험해 본다면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은 편의점 도시락 먹기 이런 거 행사해요. 경제가 어렵다면서 자기들은 매일 일식집 가가지고 1인당 10만 원짜리 먹으면서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서는 도시락 먹기 체험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국민들이 정말 혈압 오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준석 의원도 공터 연설을 얘기하려면 그 공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언론이 안 가야 돼요. 언론이 안 가야 공터인 겁니다. 누군가가 그냥 카메라로 몰래 찍어서 그냥 뿌리는 게 공터 연설이지 언론이 다 따라다니고 본인이 쉼표 하나만 찍어도 언론이 다 받아 쓰는 언론 친화적인 언론에 길들여진 정치인이 어디서 공터 얘기를 합니까? 지금도요. 수많은 공터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위해서 외치는 분 많아요. 주목 못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공터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장윤선이 취재 편의점까지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공터 연설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 확신하는 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냈던 그 감동 그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절대 못 만듭니다. 왜? 그 길이 아니니까요. 네. 그 길은 지금도 공터에서 빛도 없고 정말 지붕도 없고 비가 내리면 물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공터 연설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발탁될 때 그때 제2제3의 노무현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감히 공터 연설 같은 거 이준석 후보만큼은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언론 친화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도 하고 언론이 많이 그리고 찾는 검찰 정치. 친화적이기 때문에. 검찰 친화적, 언론 친화적.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전 그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야 예. 되고 국민들이 고모수 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첫 번째 선거운동을 여수 국가산단에서 했는데 이공계 출신인 본인에게 최적의 장소다라면서 갔어요. 그리고 정권 교환 말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제 이런 주장을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이념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건강한 보수 정치인, 특히 네, 네. 건강한 청년 보수 정치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도요. 하는데 예. 연출된 것은 안 되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예전에는 미디어가 이렇게 별게 없었어요. 신문, 뭐 라디오, 맞아요. TV 이거밖에 없었기 옛날 같으면 때문에 시끄러 임마 이런 게 안 나오죠. 보도가. 그렇죠. 그런 게 안 나오죠. 시끄러 임마가 500만 이렇게 쇼츠로 그렇죠. 나가요. 지금. 옛날 같으면은 그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요. 바이든이라고 네. 해. 그럼 다 바이든이라고 네, 썼던 네, 시절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전 국민이 청력 테스트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바이든 날리면 주장했던 윤석열이 지는 게 현실 정치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연출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서 말씀하신 그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뭐 하나만- 국민을 이런 방식으로 선동할 수 있다? 안 먹힙니다. 제가 하나만 예. 보탤게요. 이공계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은 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떠왔던 걸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 정체성 정치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성은 여성만 대변할 수 있냐, 장애인은 장애인만 대변하냐, 그거 아니다. 네. 그러면서 정체성 정치를 비판해 왔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셨죠? 이공계 나왔으니까 이공계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체성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체성 정치도 저는 일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당사자가 그걸 또 잘 알죠. 근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그동안에 본인이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면서 커왔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공계는 나만 할 수 있다. 왜? 내가 공대를 나왔으니까. 그 정체성 정치고 제가요. 이공계 많은데. 아니 국회에. 제가요. 네. 제가 법대 나왔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이준석 의원의 워딩대로 얘기해 볼게요. 법은 변호사인 저만 해야 됩니다. 법 얘기하지 마세요. 장윤성 기자님 법 언급하지 마세요. 왜? 법률가가 아니시잖아요. 그거 폭력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유효 기간이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게 정치인이요. 자기 말 자기가 기억 못하고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판받고 조금 더 정도가 심해지면 희화화되거든요. 전 이준석 의원은 비판과 희화의 중간에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완전히 희화화로 가거든요. 전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도 아마 윤석열, 이재명 이들을 법조인으로 묶어서 용도 폐기하고 싶은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자당에 있는 천하람 의원부터 정치 그만하게 해야죠. 그 논리대로 하면 변호사잖아요. 네. 김앤장 출신에. 네. 그분부터 정치 그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 모순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저는 정체성 정치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그거를 과신하고 확대하면 본인 스스로 그 덫에 빠진다.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그 내란 사태 이후에 저는 정치인들이 크게 반성하고 진짜 국민들에게 국민의 봉복으로서 본인이 가치 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실존적으로 생활에서 가짜가 없어야 돼요. 진심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 또 보여주기 식으로 이치 적당히 연출하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거야. 보수 유권자들이 나를 지지할 거야.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각 없이 언론 개혁 없이 이거 불가능하겠다라는 현장을 저는 의령에서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함안에서 또 강원도도 가셨고. 예,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직접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아 이거 언론 개혁이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 하루 종일 종편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종편을 틀어놓으면서 특히 뭐 보수적인 종편들을 보면서 아 저게 맞구나, 저게 진리구나라고 오판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저는 근데 진짜 심각해요. 이준석 현장에 갈 의원이 참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젊긴 젊은데 네. 정치를 너무 일찍 시작했고 지금 15년째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무성 방식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를 처음 배울 때. 그분 아직 예를 당직 하고 들면 계신가? 아니 뭐 끝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그 오래된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이정현, 네. 김무성 그 박근혜 시대의 그 잔재들과 정치를 같이 배워왔기 때문에 네. 지금도 여전히 그 수법을 이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요. 저도 방송 나와서 댓글로 많이 배웁니다. 어떤 분이 속보도 더 먼저 알려주시고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드립. 우리 드립연구소는 무릎 꿇습니다. 아니 우리 드립연구소보다 훨씬 더 많은 생생한 드립들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창에 만드시거든요. 드립이 쏟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드립연구소도 이제 문 닫아야 문 돼요. 닫아야 제가 볼 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겸허함이 필요하다. 국민 맞아요. 앞에서는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서 땅 아래 현실인 정말 아픔을 알고 그 연기된 연출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공터 연설 그렇죠. 이 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없이 하늘 위에서 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검찰 편들면서 공수처 폐지를 외치는 정치인이 노무현 이름만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 정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영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이 너무 오래 정치를 한 게 오히려 본인의 경륜이나 경험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방식을 너무 많이 체득했다. 근데 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집단지성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한 맞습니다. 뛰어난 정치인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많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바 핵심은 대한민국의 이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을 끊어내지 않고 특히 여기에 핵심은 사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 카르텔을 끊어내지 않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겠다. 민주당도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법조인들이. 김앤장 출신도 있고 많죠. 많죠. 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에서 뭐 그런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편에서 설명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심우정 탄핵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상하다. 직위원 탄핵도 나올 법한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좀 의아하다. 납득할 이상하다는 게 많은 거죠. 의아하다. 왜 최상목 탄핵을 지금 안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아하다. 왜 한덕수는 새벽 3시에 그 공고 시점을 알고 서류를 낼 수 어떻게 있을까? 알았지? 너무 한덕수는 의아해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한덕수도 김현장 출신이에요. 아. 저렇게 의아한 거예요. 의아한 그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아해요. 질문들, 그렇죠? 네. 국민들 사이에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되어서 특검이 다종다기한 특검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찾아내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대한민국 제가 그래요. 막 그래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한테 어떤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새로 선출된 행정부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고 싶은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공평한 나라. 기회가 공평한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박탈되어서 진출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는 시골 출신이라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 손 안 잡아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평범한 시민들이 이미 거리감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상한 계급 같은 게 사회적 특수계급이 있는 우리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 대중의 저작거리 민심에는 저 사람들은 특권 계층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 보통 사람들에 대한 생활이나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뭐 관심이나 있겠어?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인인데. 그렇죠. 그게 지금 그분들이 헌법의 주권자인데. 규범과 현실의 괴리죠. 그렇습니다. 이 괴리와 왜곡을 예. 기득권들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청산해 달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거기에는 언론 개혁도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법 예. 개혁과. 댓글에 신인규 똑똑하다 많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건 똑똑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해왔던 것과 지금의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맞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거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참 말을 지켜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진짜 이 개혁의 길이 사실은 2016년 촛불혁명 때 완수되었어야 하는 개혁의 길이 상당 부분 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 길에 취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압도적으로 꼭 네,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투표 꼭 해야 됩니다. 10명씩 네.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그렇네요. 대담 너무 우리 매일 감사합니다.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핫해. 열릴 일이 많습니다. 열릴 지금 일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 올 연말까지 계속 아유, 열을 내야 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끝까지 관심 가지세요. 그렇습니다. 예, 이 관심을 늦추면 바로 기득권들이 카르텔 곰팡이랑 연대합니다. 똑같아요. 예, 곰팡이 계속 신경 안 쓰면 퍼집니다. 또 퍼져요. 예, 팡이제로 써야죠. 황희재 특별한 상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곰팡이는 하시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돼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재 편의점 필요한 데마다 저희들이 시간에 맞춰서 현장 취재 꼭 하니까요. 게릴라톡 여러분들도 많이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